아까 찬양 부를 때 말씀하셨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다고.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셔서 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2층 방에 가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산했어요. 지난밤에. 그냥 팽팽히 놀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이 6월 달에 시리즈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제목?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시리즈로 원래 에스더서를 2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3번을 하게 되네요. 저물어가는 페르시아의 밤이라는 여러분이 이 기회가 안 왔으면 못 들어볼 설교를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망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 적 있어요? 망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사람이 망하는 길은 하도 여러 가지라 그 상황이 복잡 다양해서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 나라가 기업이 망하는 데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서상가인 한비자가 망할 징조라는 글에서 국가 멸망의 징조를 47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망할 징조라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의하시죠? 그러면서 그는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분명 벌레가 갉아먹은 때문이요.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 균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에 벌레가 살아도 태풍이 아니면 부러지지 않으며 담장에 균열이 있어도 폭우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망조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망할 것은 아니지만 빨리 고쳐야 될 것을 충고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키워드를 망할 징조, 망조, 좀 부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뇌릿속에 깊이 박히도록 이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망조, 망할 징조. 저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두섬해서 그냥 골랐습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배우는 거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시리즈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저물어가는 페르시아의 밤,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저물어가는 페르시아의 밤. 그런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전해드리는 타이틀입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엄청난 나라죠. 상징적으로 쓰이는 이 나라를 제패하고 인류 문명에서 세계 문명에서 제국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페르시아가 그 첫째 제국이라고. 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무가 어떻게 벌레가 갉아먹었는지, 어떻게 그들의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 전체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 예배가 무척 좋다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뱃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한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수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에스더의 배경이 이 제1장에서부터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제국이 인도에서 구스까지, 요즘의 에티오피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저 끝까지 중국만 빼고 그렇게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도 크니까 127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리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 거죠. 제국이죠, 제국. 세계사 문명에서 첫 제국이라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일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여러분이 좀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조서를 내려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일대 왕으로 강력하게 제국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그의 뒤로 2대 왕의 캄비세스 2세가 7년간 통치하다가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6개월간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뒤이어서 온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미디아 메대 그 전체 지역들을 페르시아의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사실은 이란이죠.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본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아버지가 페르시아의 전성기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고점에 이르러 그 순간부터는 내르막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물어가는 페르시아의 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크세르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크세르라는 왕의 이름으로 세계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간을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한 후에 뒤를 이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닥사스다. 이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간에 통치했던 왕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하수에로 뒤로에서 6명의 왕들이 오지만 이 왕들을 거쳐가면서 페르시아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에게 주전 330년에 패배합니다. 페르시아. 결국 220년간 밖에는 그들이 그 제국을 유지시키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짧았던 것이죠. 누렸던 영화에 비하면. 그것이 세계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멸망에 수많은 변수와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핀포인트 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이 페르시아가 저물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암암리의 힌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조짐을 바라보면서 이것 역시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우리 개인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할 건데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페르시아에 들어온 망조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망조는 과시욕입니다. 과시욕. 아하수에로 왕이 과시욕에 발동이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127도에 있는 모든 자기의 리더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궁으로.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사와 메대 하여튼간 자기가 점령한 모든 지역들까지도 다 거쳐서 불러 모은 것이니까 이것이 작은 행사가 아니죠. 이게 어디 마을 행사도 아니고 돌레벌의 행사가 아니고 제국의 행사입니다. 제국의 행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며칠간 했다고 그랬죠? 180일 동안. 그게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가 6개월간을 연휴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고가 소비됐겠죠. 소비됐겠죠. 제국의 국가적 행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왕이 그런 행사를 주최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자 자기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아하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권세의 파워를 모든 제국에게 드러내기를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랬나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세계사를 바라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모든 이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서 6개월간이라는 잔치를 벌인 이유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왕이 페르시아 왕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이분이 제국을
제패해서 통합을 시켰는데 딱 하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아버지의 죽으시면서 꿈이 뭐였어요? 그리스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 아들인 아하수에르가 그 꿈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를 징벌하려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원단 꿈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군대를 징집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우선 지방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의 동의와 제청을 받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사가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해가 주전 482년경입니다. 세계사가 이 왕이 언제 통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이면 주전 482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왕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이듬해 해, 두 해가 지난 480년, 주전 480년. 이 해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엄청난 전쟁사의 기록 역사에 나옵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 세계 3대 해전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그 전쟁이 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살라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막대한 국고를 소비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나가서 싸우자 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모든 것에 지방 장관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기에 요구하고 전쟁의 타당성을 고취시키려는 행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제 사건이요. 이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5절에 보면 6개월간의 모든 행사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 그러니까 도성민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서울에 있는 서울특별시 백성들을 위해서 따로 7일간의 잔치를 다시 연 겁니다. 그때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오늘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왕이 이제 도성민들을, 그러니까 남자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는 동안에 왕후 와스디도 9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온 도성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연희에 참석하는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제국이죠. 얼마만큼이나 강력했던 나라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망조가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6개월간의 긴 연희도 모자라서 또 7일을 더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제정신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세계 역사에 이렇게 길게 연휴를 나라에 베푼 역사를 읽어본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과시욕의 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국력과 재력을 힘을 너무나 믿은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고 간 다리오 왕의 그 놀라운 전성기를 자기가 물려받아서 마치 자기가 이룩한 것처럼 자기 것처럼 소진시키는 낭비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세계사는 주전 480년경에 이 싸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에게 페르시아가 완벽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망합니다.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변방으로 물러나고 그리스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해상국가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330년도에는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오늘 아하수라르의 왕의 과시욕에 문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군이 한 군주의 과시욕에서 그 나라의 국군이 부러지고 금이 가기 시작하였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과시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망조입니다. 망조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걱정되는 면이 좀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문화가 너무나 이 과시욕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가든지 여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다들 잘 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막상 집들을 한 집, 두 집을 다 방문해 보면 다 쪼달리고 산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대만을 출장을 갔었을 때 느끼면 이게 어땠냐면 참 검소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아가씨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요. 자기가 있는 겉옷을 거꾸로 벗어가지고 이 앞에다 이렇게 입고 모페드를 타고 모페드 아시죠? 조그만 오토바이. 그걸 다 쭉 출근하는 그 긴 행렬들이 있어요. 절대로 한국에서는 우리 고국의 아가씨들은 안 할 일들이에요. 옷이 구겨지니까 뭐 더러워지니까 이런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 고국인 조금 더 단순한 생활, 좀 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문화로 바꿔가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지고 있는 기회도 풍부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쟁취욕도 뛰어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뒤처지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만일에 우리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것을 사거나 뭐 하거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 때면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했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야, 한 나라의 제국이 그렇게 망했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에 든 망조는요,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긴 6개월간의 행사가 끝나고 7일간의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이 극적인 일이죠. 10절이 말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 무슨 얘기예요? 멋있게 표현했지만 술 취해서 사실 뭐 6개월간이나 파티하고 또 7일 더 했는데 안 취하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그 정도 주흥이 들었으면 온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흥청거리고 있겠죠. 흥청거리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6개월과 7일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마지막 날 꼭 그냥 하루만 지나면 끝인데 그날 오잖아요. 그게 벌어지잖아요. 예. 왕이 술 취해서 왕후 와시디를 불러온 겁니다. 왕후가 미모가 뛰어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어떤 멋있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요. 하여튼 얼마나 와스디가 미모가 뛰어났으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지방 장관들이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것도 역시 과시네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왕이 술 취해서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도자가 이러한 결정을 아무 생각 없이 내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12절을 보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받고 나서 그 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왕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진노하여 그 마음이 불같이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왜 거절했는지, 명령에 불복했는지 이유를 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왕이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다. 그거를 그냥 미리 지레 짐작하고 판단해서 뭐 감은 뭐해, 뭐 취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왕후 와시드도 좀 7일간 연휴를 여인들과 함께 베풀었으면 거기에도 술자리가 있었겠죠. 뭐 왕후도 술 취해서 취기에 뭐 마지막 날인데 왜 불러 그러고 안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두 부부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원래 의도했던 이 목적을 망각하고 엔터테인먼트, 유희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통제력의 상실이 술을 취했다라고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빌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술을 취하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언제 있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는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보니까 50대 한국 유교관이요, 뉴욕 맨하튼 도시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을 겨냥해서 징후범죄가 벌어진 거죠. 뭐 외교관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밤 12시에 맨하탄 거리를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갑자기 교환이 나타나가지고 얼굴을 구타하고 코뼈가 무너지도록 맞은 거예요. 외교관이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하고 말을 걸어본 적도 없다. 말을 걸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째려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교환이 뛰쳐와서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권총을 내밀고 뭘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요? 그냥 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죠? 근데 다른 상황에서 들어보셨죠? 제가 아는 사람만 두 사람을 알아요. 우리 리디아 씨가 뉴욕에 상하고 우리 세뮤얼 걸프렌드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당했어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통제력을 상실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억울한 상황과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미움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발산해야 되는데 길 가는 고양이가 있었으면 발로 찼을 것이고 강아지가 있으면 때려잡았을 것이고 그러다 사람이 걸리니까 구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출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싸움하면서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하거나 서슴지 않고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 이러한 성향들은요, 망조, 실패를 불러오는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앞당겨져 있는데 왜냐하면 컴퓨터 시대, 특히 MZ시대, 밀레니엄하고 G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전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짧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일, 한 직장에 머무는 일,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러한 기간들이 무척이나 짧습니다.
저희 세대도 사실 그랬어요. 저희 세대. 제가 대학 나와서 한 회사를 거의 20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신학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만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의 동료들은 주식 옵션 주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로 많이 옮겨들 갔습니다. 뭐 유행처럼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이라는 경제권에 대한 어떤 더 큰 것을 누려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발상해서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지고 옮겨갑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비전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거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추구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느낍니다. 뭐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캐파가 없어요. 이게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통제력이 없으면 성공을 일궈낼 수 없습니다. 특히 왕과 같이, 이런 왕비와 같이, 물론 뭐 술 취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그 일 전에 그들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박힌 언행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제력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페르시아의 밤이 짙어가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왕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현자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사인데 그 가정사를 가지고 국정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술 취해서 벌인 일인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후회가 없고 그저 왕후가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일로 짧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현자,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입니다. 현자들, 박사들. 이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는 각 지방에서 뛰어난 머리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 사람들 현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국가의 국운이 달린 일들을 결정 내리기 전에 왕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아하수라 왕이 묻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지만 회개하면 되는 일이야. 자기가 술 취해서 실수했구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왕후가 돼서 어떻게 왕을 불순종하느냐, 이 이유 때문에. 그런데 왕이 현자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할고 물었을 때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왕은 그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미 왕은 그 왕후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그저 현자들의 입을 빌어서 그 일을 해치우고자 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 말을 하니까. 여기 14절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현재들이 언제 왕의 기색을 살펴서 그들의 지혜를 줍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왜 왕의 기색을 살핍니까? 왜요? 이미 그들은 왕이 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현자들입니다. 7 현자들 중에 무부간이라는 사람이 총대를 맨 듯합니다.
그가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왕후가 한 것은 왕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나라 이 제국의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고 나면 그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예요. 남편 보기를 뭘 보듯이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럴싸하죠? 네. 그러니 일벌백계 하여 저희 찾아봤어요. 이 나라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잘 떠올라가지고 일벌백계 하여 황후 한 사람을 죄를 엄하게 처벌해서 여러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인 그 잘못을 미리 경계하자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를 폐위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서로 각 지방의 각 나라들이죠. 사실은 그 나라의 언어로 조서를 꾸며서 이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현자들이 동의 제청하고 왕이 고개 끄덕여서 그리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돼 있어요. 결론 내리고 나서 그들이 각 지방의 문자 언어로 내린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원래 이 안건이었나요? 원래 안건이 이거는 아니었죠, 사실은. 그렇죠? 왕후를 폐위하는 것이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과 지도자들이 이들이 꾸며내린 조서는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남자들의 위신을, 체신을, 파워를.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 그 나라에 그런 조짐들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왕후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남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남성의 파워를 잃고 앞서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늘 쓸쓸하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그런 표현이 우리가 익히 듣는 표현이니까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런 파워가 있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다면 뭐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그런 사람들의 정서가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왕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왕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현자들과 그 지도자들, 남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자기들의 아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포인트 한번 해보세요. 저기 이렇게. 누구에게 지적질을 할 때,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때, 야, 네가 잘못됐잖아. 네가 잘못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는 저쪽 사람을 포인트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포인트하고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는 저 사람인데 세 개는 나예요. 3대1이야. 3대1. 차라리 우리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그 일을 덮을 수 있었다면, 아니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었다면 페르시아의 밤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책임 전가를 자주 하고 사는 편이에요. 늘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부싸움도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 때문이잖아. 근데 당신 때문에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 둘 다 잘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항상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은 둘이에요. 둘 다죠. 그래서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 큰 사람이 돼야 돼. 통 큰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원리는 이것입니다. 인생이 망하지 않는 길은요, 내 과시욕보다 주의 영광을 과시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며,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 때입니다. 네. 우리가 견뎌내야 될 짐, 짊어져야 될 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지, 정말 탓하자면 조상 탓을 해야 되겠죠. 탓하자면 배우자 탓을 하게 되겠죠, 쉽게.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내 위치라는 거.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저문은 페르시아의 밤은 이렇게 익어갔습니다. 한 주군의 과시욕에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나라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 한 나라의 현상이 이렇다면 개개인의 삶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내가 선택했었던 잘못 갔던 그 길들이 있다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좀만 참았으면. 누구를 블레임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졌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냥 과시안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는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한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세우지 못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의 삶도 가정의 삶도 언제든지 저물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공하시는 삶을 개척하는 결정들을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계획이 없었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나누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받고 서로에게 도전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페르시아의 아하수라의 왕이 어떻게 한 나라의 수티의 길을 내리막길을 걷게 하게 하였는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행여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징조들이 곳곳에 있다라면 주님, 우리가 뽑아내버릴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우는 모든 공동체가 가정이 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